이 새 정부의 민생 정책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자, 먼저 교육 정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지명 소식에 서울 강남 일대의 부동산이 술렁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김상곤 후보자가 대학 입시제도 수술에 나설 경우 부동산에도 파급 효과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관측에서 벌써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다가 이 고교 내신과 수능을 평가 방식을 절대방 평가로 바꾼다, 이런 게 또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죠. 자, 그래서 한 분 연결할 텐데요. 이 문재인 캠프 정책 자문단에서 활동하면서 교육 공약을 만든 분입니다. 스타 강사 출신 교육평론가 이범 씨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전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계속 언론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뉴스가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꾼다, 이 이야기인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가요? 일단 이 절대평가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맥락이 있는데요. 예. 수능에는 이미 절대평가가 도입돼 있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공통필수 과목인 한국사의 등급제 절대평가가 도입이 됐고요. 예. 올해 수능에는 이제 영어에 역시 등급제 절대평가를 하기로 예고가 돼 있죠. 예. 예, 다만 새 정부에서 이걸 이제 다른 과목까지로 확대하겠다, 네. 이런 공약을 공약집에 내놓은 것이고요. 예. 내신 절대평가는 공약집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갑작스러운 것은 아닌 게 네. 중학교가 과거에는 이제 석차가 매겨져 있고 이런 상대평가 요소가 들어가 있었는데 네. 이걸 이제 성취평가제라는 이름으로 절대평가를 바꿨거든요. 그리고 2014년에 고등학교도 전원한다라고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예고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랬나요? 그랬다가 예. 2014년에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막판에 이걸 또 2017년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절대평가를 도입할지 말지 여부를 지금 한번 미룬 상태에서 올해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예. 공교롭게 이게 이제 이 정권 교체기에 이런 과제를 또 떠안게 돼서 수능과 내신이 모두 이제 절대평가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거듭해서 확인차 질문 드리겠는데요. 수능과 내신이 절대평가로 가는 것은 이미 굳어진 사실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수능은 공약집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어진 사실로 보셔도 사실 무방하다고 보고요. 내신은요? 다만 내신은 절대평가화가 공식 공약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김상곤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이 되면 실제로 그 시행을 할 거냐 말 거냐, 아직은 미지수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내신 같은 경우는? 그렇죠. 내신 절대평가는 바로 내년 9일부터 시행을 할지, 네. 내년 9일은 이제 새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이제 해인데요. 아니면 이걸 또 다시 2, 3년 더 미룰지, 네. 이것은 저는 확률이 반반이라고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그 시장, 특히 사교육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는 벌써 움직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 이번 평론가도 들으셨죠? 예, 저도 이제 강남 부동산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내신 절대평가와 수능 절대평가는 그 효과가 강남의 경우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어떻게요? 수능 절대평가는 수능 영향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능에 강점이 있었던 강남 학생에게는 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죠. 아, 예. 내신은요, 그러면? 네, 내신 절대평가는 예. 강남처럼 이렇게 좀 학력 수준이 좀 높은 학생들이 많은 지역의 경우에 여태까지 내신 상대평가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력 수준이 높은 학생들 사이에서 또 이제 석차를 나눠가지고 1등급, 2등급 주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제 내신에 불리한 점이 있었는데, 네. 내신 절대평가가 되면 이 내신상의 불이익이 오히려 없어지기 때문에 예. 이전보다 유리한 이런 요소가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그 외고라든지 자사고 폐지 문제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 자사고나 외고 예. 국제고 폐지를 지금 당장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 정부가 외고나 자사고의 재지정을 5년마다 심사해서 그렇죠. 앞으로 5년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마지막 재심사가 2014년, 15년에 있었고, 예. 그래서 지금 중도에 갑자기 폐지하게 되면 정부가 행정소송이 걸려서 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2019년, 20년 요 재지정 심사 주기 때 이제 외고 그리고 자사고 국제고로 손댈 거라고 보이고요. 예. 근데 지금 당장 만약에 내신 절대평가를 발표해버리면 외고 자사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내신상에 역시 불이익을 여태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 학생들의 불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올해 중3이 대거 외고 자사고 지원에
확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약간 역설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현 정부가 외고 자격을 없애겠다라고 해놨는데 그렇네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이 학교에 인기를 올려주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신 절대평가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함수관계가 되게 간단한 게 아닌데요.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신 절대평가가 될지 안 될지 올해 도입할지 2, 3년 더 미뤄질지 확률을 반반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지금 완곡하게 표현하셨는데 솔직히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내신 절대평가로 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 아니십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저는 내부 보고서까지 다 들여다보고 또 제가 부분적으로 작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각각의 경우에 나름의 최적의 로드맵은 다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각각 모두 다 약점과 강점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가상 시나리오도 다 한번 짜보고 다 이제 그 상황을 검토를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도의 나름의 이제 정치적 그리고 동시에 교육적인 판단을 청와대와 새 장관이 이제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정책 결정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어느 쪽 정책으로 가든 유불리는 다 있는 것이고 이미 내부 시뮬레이션은 다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입제도 또 손대냐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이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절대평가로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선진국의 고등학교 내신이나 대입 시험에 상대평가인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고등학교는 다 이제 이번에도 대선 공약에 고교 학점제가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강 신청을 해서 자기가 이제 과목을 골라 듣는 이런 상황이 되면 문이과 없어진다는 것도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고른 과목과 제가 고른 과목 뭐 개인별로 다 달라지니까 문이과 구분이 정확하게 되질 않습니다. 그런 의미인데 그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려면 상대평가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겠네. 왜냐하면 상대평가 하에서는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좀 선호할 만한 과목은 나머지 학생들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과목이 이제 예를 들면 이과의 물리투라든지 사회 과목 중에 경제 같은 과목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지만 이거 학교에 개설해봤자 상대평가에서는 저거 선택한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일 텐데 하고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교육의 다양성을 상대평가는 굉장히 해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구 선진국에서 아무도 상대평가를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중간 정리를 하면 고교 학점제 이제 시행 들어가는 거고요. 수능 절대평가 시행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공약 가운데 하나가 학생부 종합전형 이것도 좀 그 손질을 하겠다. 비중 이거 손질하겠다 이런 거 아니었나요? 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최종 공약집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교육 유발 요소가 큰 수시 전형을 대폭 개선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수시에 있는 이미 존재하던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없애겠다는 공약과는 다른 줄에 쓰여 있어요. 그럼 수시의 논술과 특기자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 가운데 사교육 유발하는 수시 전형이 대폭 개선한다. 그럼 당연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가운데 사교육 유발 요소나 또는 불공정 요소가 제일 큰 건 뭐냐면 경시 대회하고 소논문하고 추천서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부가 손을 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미 공약집에 예고를 해놓은 셈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러면 이제 또 대학이 반발하지 않겠냐. 변별력 떨어진다고 이러면서 뭐 또 다른 그 방안 들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신 변별력은 의외로 꽤 유지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내신 성적이 한 학기의 내신 성적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6개 학기 내신 성적이 다 나오면 나름대로 변별력이 생겨요. 절대평가를 해도. 게다가 정부의 시안에 의하면 절대평가로 바꾼다 할지라도 그 해당 과목 학생들의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를 기재해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내신 성적 학교에서 지나치게 부풀려준 거 아니냐 이런 걸 대학에서 다 검증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수능입니다. 수능에서 절대평가 도입하면 그러면 당연히 변별력이 정시에서 확 떨어져 버리죠. 그렇죠. 그럼 변별을 어디서 하느냐? 주로 이제 상위권 대학이나 의대에서 문제가 될 텐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신을 약간 반영하는 겁니다. 지금도 정시에서 수능 100%인 경우도 있지만 내신을 약간 반영해서 변별력을 얻게 하는 방법이 있고 면접을 보는 방법이 있죠. 아, 면접? 동점자에 한해서. 지금도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에서 면접을 보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 물어봐서 무슨 사교육을 지속해야 할 우려가 있을 것 같지만 선행학습 금지법 때문에 면접에서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를 못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 등에서 지금 수시 학종에서 이 면접을 보고 있지만 이게 사교육 자격 요인이 크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정시에서도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면 그러면 면접 같은 거 볼 텐데 그것도 난이도를 지금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정도 한해서 이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또 이 문제가 좀 구체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새 정부에서 이걸 이제 다른 과목까지로 확대하겠다. 네. 이런 공약을 공약집에 내놓은 것이고요. 예. 내신 절대평가는 공약집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갑작스러운 것은 아닌 게 네. 중학교가 과거에는 이제 석차가 매겨져 있고 이런 상대평가 요소가 들어가 있었는데 네. 이걸 이제 성취평가제라는 이름으로 절대평가를 바꿨거든요. 그리고 2014년에 고등학교도 전원한다라고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예고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랬나요? 그랬다가 예. 2014년에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막판에 이걸 또 2017년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절대평가를 도입할지 말지 여부를 지금 한번 미룬 상태에서 올해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예. 공교롭게 이게 이제 이 정권 교체기에 이런 과제를 또 떠안게 돼서 수능과 내신이 모두 이제 절대평가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거듭해서 확인차 질문 드리겠는데요. 수능과 내신이 절대평가로 가는 것은 이미 굳어진 사실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수능은 공약집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어진 사실로 보셔도 사실 무방하다고 보고요. 내신은요? 다만 내신은 절대평가화가 공식 공약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김상곤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이 되면 실제로 그 시행을 할 거냐 말 거냐 아직은 미지수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내신 같은 경우는? 그렇죠. 내신 절대평가는 바로 내년 9일부터 시행을 할지. 네. 내년 9일은 이제 새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이제 해인데요. 아니면 이걸 또 다시 2, 3년 더 미룰지. 네. 이것은 저는 확률이 반반이라고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시장, 특히 사교육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는 벌써 움직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 이번 평론가도 들으셨죠? 예, 저도 이제 강남 부동산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내신 절대평가와 수능 절대평가는 그 효과가 강남의 경우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어떻게요? 수능 절대평가는 수능 영향력을 교육 공약을 만든 분입니다. 스타 강사 출신 교육평론가 이범 씨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전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계속 언론에 이제 오르락내리고 하고 있는 뉴스가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꾼다. 이 이야기인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가요? 일단 이 절대평가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맥락이 있는데요. 예. 수능에는 이미 절대평가가 도입돼 있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공통필수 과목인 한국사의 등급제 절대평가가 도입이 됐고요. 예. 올해 수능에는 이제 영어에 역시 등급제 절대평가를 하기로 예고가 돼 있죠. 예. 예, 다만 이 새 정부의 민생 정책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자, 먼저 교육 정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지명 소식에 서울 강남 일대의 부동산이 술렁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김상곤 후보자가 대학 입시제도 수술에 나설 경우 부동산에도 파급 효과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관측에서 벌써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다가 이 고교 내신과 수능을 평가 방식을 평가로 바꾼다. 이런 게 또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죠. 자, 그래서 한 분 연결할 텐데요. 이 문재인 캠프 정책 자문단에서 활동하면서